안녕하세요. 파워 자존감 소작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개떡 같은 기분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책에는 이 내면의 목소리를 기분을 개떡같이 만드는 내면의 비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내면의 비판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안드레아 오어는 국제적인 강연가이자 수천 명을 상담해온 상담가인데요. 날카로운 통찰로 명쾌하게 핵 사이다 같은 시원시원한 필체의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췌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에는 기분을 개떡같이 만드는 내면의 비판자가 있다. 미용사로 일하는 31세의 발러리는 자신에게 뚱뚱해서 31살 먹도록 솔로라는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한다. 또 자신을 친구들과 비교하며 변변치 않은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남들이 예쁘다고 해도 절대 고지듣지 않는다. 수잔의 경우에는 남들한테 아무리 관심과 애정을 쏟아봤자 넌 개차반이라고 자기 안의 목소리가 말한다. 내면의 비판자는 이와 같이 항상 명료한 생각의 형태로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목소리라기보다는 생활 전반에서 느껴지는 자격지심일 때도 있다. 말하자면 남들은 다 기똥찬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나만 아니라는 불쾌한 기분. 왜 나는 남들과 다를까 하는 감정의 폭포다. 큰맘 먹고 뭔가를 해볼까 싶다가도 잘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 지레 포기해버리거나 혹은 막연하게나마 자신을 다른 여자들과 비교하는 것 등이다. 우리는 괜히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면의 비판자의 목소리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괴로워한다. 이 목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지옥의 똥통? 그래, 그건 지옥에서도 비루하기 짝이 없고 웬 머저리가 시장 행세를 하는 거지 같은 동네에서 나온다. 물론 농담이다. 내면의 비판자를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은 우리가 태어난 가정이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점철된 음울한 공동묘지가 연상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고통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진 않아도 어렴풋한 느낌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 확실하게 알겠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며 많은 것을 성취하기를 바란다. 자신 있게 살기를 바란다. 우리는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고난과 시련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한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애한테 자격지심을 심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선의해서 아이들을 도와주려 하지만 그로 인해 아이들은 종종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내면의 비판자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앉아 있다. 내면의 비판자는 가족이 만든 헛소리뿐만 아니라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 나온 쓸데없는 말까지 뇌까린다.
언어 폭력으로 물든 관계는 그 관계가 깨진 뒤로도 오랫동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대방이 대놓고 폭력을 일삼지는 않았어도 외모든 뭐든 간에 꼬투리를 잡아서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을 했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사람은 농담이나 가벼운 장난으로 그런 말을 툭 던졌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이 파고들어 우리의 생각에 착 달라붙어 버리면 내면의 비판자가 그 말을 계속 쏟아내기 때문이다. 내면의 비판자를 키우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문화다. 문화는 무시무시한 유력을 자랑한다. 우리 문화는 여자들에게 너는 아직 부족하다, 덜 예쁘다, 덜 날씬하다 등등 무엇이든 미흡하다는 느낌을 줘서 이득을 얻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 계층의식이 작용할 때도 있다. 내가 20대 초반에 데이트했던 부촌 출신의 남자는 내가 2년제 의류상품학과를 나왔다고 했더니 그것도 대학 졸업한 걸로 쳐주나요? 라고 했다. 물론 곧장 사과하기는 했지만 집안, 지역, 학교 같은 출신을 따지는 문화에서는 그런 말이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만들고 떨쳐내려 해도 좀처럼 떨쳐지지 않는다. 외모, 계층, 지위 같은 것이 바로 내면의 비판자에게 불을 지피는 도화선으로 작용한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몸에 뱄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뭐 어때서 남들한테만 친절하면 됐지 내가 나한테 친절하든 말든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당연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연민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자신을 질책하고 고약한 말을 하면 기분이 개떡 같아지기 때문이다.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말로 자신을 폭행해 버릇하면 전반적인 행복감, 자신감, 자존감에 타격을 입는다. 그것은 다른 일반적인 생활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당신에게 부모나 자녀, 배우자, 연인, 친구가 있다면 자기 연민은 그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내가 감히 말하는데 자기 연민에는 태산을 움직일 힘이 있다. 자기 자신을 친절히 대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세상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과연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친절과 연민을 베풀고 내면의 비판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부정적인 대화를 인지한다. 둘째, 그런 대화를 촉발하는 도화선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셋째, 그런 대화를 다스리기 위한 기법을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연습한다. 이 해결책의 출발점은 자각이다. 다시 말해 내면의 목소리가 밥맛 없는 소리를 할 때 알아차려야 한다. 내면의 목소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자. 이렇게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한 셈이다.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면 내면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를 진실이라고 덜컥 믿어버리게 된다. 헛소리를 헛소리라고 콕 집어낼 줄 알면 그것을 변기에 집어넣고 시원하게 물을 내려버릴 수가 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일단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일이다. 왜 그럴까? 그건 바로 우리가 느낌을 배제하려고 들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면의 비판자가 하는 말을 쭉 정리한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종이를 한 장 꺼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영역들을 적어보자. 연인 또는 부부관계, 교우관계, 몸, 외모, 양육, 과거, 미래. 각 영역에서 내면의 비판자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가, 각 영역에서 자신을 갉아먹는 말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써보자. 이렇게 내면의 비판자가 하는 온갖 고약한 말을 싹 다 끄집어내는 것은 무척 괴로운 일이다. 그런데 왜 굳이 그래야 하는 걸까? 그것은 어디가 더러운지 알아야 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내면의 비판자를 아주 속속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정기적으로 목록을 작성하면서 내면의 비판자가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사적으로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꾸준히 나에게 연민과 친절을 베풀면서 조금씩 내 생각과 습관을 변화시켜야 한다. 내면의 비판자가 스스로에게 언어폭력을 가할 때 그것을 저지하는 강력한 단어나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는 만트라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에게 따뜻한 연민의 언어로 편지 쓰기를 하거나 슬픔, 자기학대, 수치심 같은 것을 방치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용서도 필요하다.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은 당신의 성장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해라. 당신도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